영등포 입지 분석. 이 장표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의 이제 3핵 업무지구가 있고요. 영등포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그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저는 직장과 교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직장을 갖춘 곳, 그게 바로 여의도고, 그 다음에 교통을 갖춘 곳이 이제 당산이고, 하나 더 균질성과 신축을 하자면 신길 뉴타운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제가 세 가지에 힘을 줘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위지도 아시죠? 호객노노 보면 가장 비싼 곳 여의도, 당산, 신길 뉴타운, 물레, 주변의 것들. 여의도가 가장 비쌉니다. 여기는 70년대, 68년, 65년에 대홍수가 일어나고 나서 제방을 쌓고요. 70년대에 가장 먼저 개발 계획을 시작했던 게 바로 여의도예요. 여기는 강남보다 더 빠르죠. 그래서 사실은 명실상부 강남의 시작은 영등포예요. 그래서 71년에 들어간 시범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서울에서 상징적인, 그리고 사실 여기가 학군도 매우 좋았어요. 80년, 90년대까지는 여의도 학군이라고 해서 강남 학군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무너졌지만 이것은 꼭 기억하세요. 제가 이 말을 할게요. 여러분 강의할 때 이것은 꼭 기억하세요 라는 말을 할게요. 지적 편집도를 모든 지역을 다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번 보고 난 넘어가도 되거든요. 다른 지역들은. 그런데 영등포구는 지적 편집도를 참 유심히 봐야 되는 지역이에요. 어쩜 이렇게 색깔이 다 골고루 다 들어가 있는지. 자, 여의도는 상업지대 용적률을 600%까지. 그런데 이것도 상향해서 적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탄력성을 줬거든요. 중공업지대가 많은 곳. 여기가 바로 이제 당산, 물레, 양평, 그 다음에 영등포, 동이 들어가는 곳이죠. 여기는 400%.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상업지구까지 해서 올려줄 거야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선안간 대교제에서. 그 다음에 유일하게 주거의 역할을 했던 거에 바로 신길동, 도림동, 여기죠. 그래서 여기는 예전부터 사람들이 그냥 주거로 사용을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중공업지대가 많았던 이쪽 당산, 물레, 영등포 이쪽에서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살아야 돼요? 살 곳도 있어야 되죠. 이렇게 딱 분리를 해서 계획이 됐던 거죠. 이렇게 계획이 돼서 개발이 된 거는 사실 일제시대 시작이에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위성도로 보면은 여기는 직장이 있고요. 상권이 있고요. 주거가 있어요. 다른 거는 뭔가요? 여기는 직장이 공장입니다. 이게 달라요. 직장이 공장이라는 게.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 산업화가 4차까지 갔잖아요. 예전에 생각하던 그런 경공업이 아니잖아요. 여기 예전에 경공업으로 할 때는 간의 수공업, 일제시대 때는 물론 다른 것들도 있었지만 나중에 60년대에 가서는 가발 만들고 그 다음에 신발 만들고 옷 만들고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굴뚝에서 연기 나는 중화공업단지는 아니에요. 그런 거는 다 아예 벗어나 있죠. 경인공업단지 같은 데 보면은 뭐 여수라든가 광양이라든가 거제라든가 울산 포항 이렇게 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닌 거여서 준공업인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성수죠. 성수는 수제화의 거리. 막 굴뚝에서 막 연기 나지는 않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도심에 들어와 있을 수 있었던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공장들이 60년대 까지는 있다가 90년대부터는 전부 다 지방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것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90년대, 2000년대에 넘어가면서 가디하고 구디가 지금의 말로 바뀐 거예요. 가디, 구디로. 그러니까 구로 공단이 아니라 구로 디지털 산업단지. 가산 디지털 산업단지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여기 중공업지대에 가면은 지금은 지산이 많이 들어가요. 지식산업정보센터. 어떻게 보면은 예전의 말로는 아파트형 공장.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올라가죠. 그런데 그래도 주거하고 분리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주거하고 합해져서 올라가는 그런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장이다. 그런데 이 공장이 어떻게 된다? 변한다. 어떻게? 일자리와 주거가 합해지는 복합으로. 이거를 오세훈 시장은 융복합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네, 융합하고 복합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변해야죠. 어떻게? 신길 뉴타운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빌라나 주택에 살기 원하지 않잖아요. 그쵸? 신길 뉴타운처럼 아파트로 깨끗하게 쾌적하게 조식도 주는 그런 것으로 변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요. 저는 임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세분화해서 나누는데 그거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만 나눠도 되게 훌륭하십니다. 여의도는 22개의 단지가 있는데 17개의 단지가 70년대식이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다 중심이 되는 이런 곳이에요. 학구는 사실 이미 다 키워서 보냈죠. 뭐 그쵸? 70년대니까. 80년, 90년대는 막강한 여의도 학군이 있었어요. 일부러 그렇게 장려를 했고 고소득층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당사는 2호선과 9호선이 있어요. 그다음에 당사는 제가 잠깐 살았었는데요. 한강이 너무 좋아요. 한강이 정말 좋습니다. 당산에서 한강을 가는 길은요, 굴다리도 많고, 육교도 많고, 양화대교 쪽으로도 가고, 선유도 쪽으로도 가고, 그 밑으로도 그 굴다리로 가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가면 선유도 공원도 너무 예쁘고요. 그냥 양화, 한강 그 공원도 예쁘고요. 여의도 공원도 예뻐요.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강을 제대로 누리는 곳이다. 사실, 목동이나 강서구, 이런 데는 아쉽거든요. 동작구도 아쉬워요. 왜? 이렇게 인접하고 있는데 한강을 누리지 못하는 구예요. 근데 여기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공장 부지가 대부분 아파트로 계속 변신하다 보니까 부지가 확보가 되니까 대형마트가 참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그런 그 안 좋았던 공장들이 지금은 되게 세련된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 당산입니다. 영등포는 이제 주거지, 공장, 전통시장, 상권이 얽혀 있어요. 자, 주거지는 영등포 뉴타운 쪽에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어쩌다가 하나, 둘. 그 다음에 양평역이 지금 재개발로 디그니티부터 시작해서 좀 들어가고 있거든요. 공장 부지였던 데가 중국 X클래스도 들어갔고, 그래서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아직도 공장, 그 다음에 전통시장, 그 다음에 그냥 길거리 상가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는 게 지금의 이제 영등포. 저기는 그러니까 양평과 물레동이 저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길은 주거의 역할을 했다고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뉴타운이 들어갔고 가마산로 위쪽으로는 뉴타운에 들어가지 못하고 해제가 되거나 막 이랬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를 딱 키시면 어마어마하게 개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적어도 사업 시행인가부터 브리핑을 할게요.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는 대림입니다. 대림은 단독주택, 빌라. 그러니까 여기도 예전에 주거의 역할을 하던 곳인데 영등포와 구로공단과 금천의 공단들 또는 온수공단들, 공단들이 이제 이쪽으로 가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아직도 영세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사는 곳들을 만들어 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대림이 저도 들은 말인데 대림이 가장 그래도 잘 사는 중국인들이 있대요. 가장 베스트는 사실 연희동이에요. 연희동에 가면은 약간 그 중국인들의 그 어떤 귀족들이 오시던 분, 거기 셰프 되게 유명한 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서대문구의 연희동도 되게 중국인들이 많으신데 거기는 이제 중국의 이제 귀족들이 오시는 거고 그나마 돈을 좀 많이 버신 분들은 대림에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건대도 있고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단독주택, 빌라, 다가구 10명 중에 3명이 중국인. 대동초등학교가 여기 안에 있는데요. 몇 년 전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1학년 100% 중국인. 그래서 중국어 못하면 꽈배기 못 사 먹어요. 임장 가서. 직장은 4번째입니다. 평균으로 따졌을 때. 이거는 또 이제 변하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4번째. 강남 서초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중구 종로 2번째 많고 그 다음에 영등포구 가운데 4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3대 핵은요. 그냥 우열을 따지지 말고 직장이 많고 그 다음에 소득도 많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죠. 영등포에 12개나 있죠. LG전자, LG화학 2개 들어가 있고요. 맨 위에. 그 다음에 이제 은행, 증권가.
정말 많아요. 은행증권가가 영등포에도 많고 사실 중구 종로구에도 많아요. 그리고 이쪽 강남 쪽에는 소중한 자료를 여러분께 풉니다. 직원 수가 많은 사업체를 볼게요. 직업 수가 많은 사업체 중에서 아직도 양평동에 공장으로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간 걸로 이렇게 넣어놨고, 양평동과 당산동에는 여전히 공장이 있다. 여러분들이 임장 가시면 크게도 있고 작게도 있고 지산으로도 있고 그냥 뭐 1층 단층으로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은 곳이 양평동. 눈에 띄는 게 선유도역의 롯데제과예요. 롯데제과는 앞으로 더 개발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그 기업의 개발 계획이어서 넣지 않았는데 혜태제과는 없어졌죠. 안타까워요. 옛날 혜태 타이거즈 때부터 되게 유명했던 건데 혜태는 이미 이제 기아가 됐고 기아하고 현대가 이제 합병을 했는데 어쨌든 혜태는 양평동 한신아파트로 변신했는데 롯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공장 부지도 있고 여기를 어떤 외국의 기업을 또 벤치마킹해서 조금 더 크게 키우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급여가 높은 사업체는 여의도에 다 있어요. 그래서 영등포는 여의도라는 듬직한 큰 형님이 있다라는 게 큽니다.